지금 국민의당이 8월 27일 날 전당대회가 있죠. 그리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재밌는 말이 나와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씨의 발언입니다. 만일 당대표가 된다면 서울시장 후보의 당대표를 갖고 나가나 사퇴하고 나가나 하는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그런 상황 되면 당연히 사퇴하고 나간다. 아,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니, 뭔가 낚시에 낚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봐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게 명확한 선거입니다. 네. 안철수가 단독으로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캐스팅 보트조차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원병의 우리 황청화 후보. 만만하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황청화 후보가 안철수랑 붙는 거는 스토리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 당장이 뭐 약체인 걸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이야기 먼저 좀 해주세요. 한명숙 총리 나오시는 거 한 번 더. 8월 23일이죠. 예. 이 방송이 내일. 나가고 나면 내일이네요. 네. 예. 8월 23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십니다. 만기 출소입니다. 예. 여기에 황청화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갈 거고요. 거기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오시면 되고요. 뭐 백합꽃이라든지 이런 꽃도 좀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건 안철수 씨는 서울시장 나가는 건 그냥 페이크라고 하죠. 페이크. 사람들이 거기 이미지 모아져 있을 때 아. 마치 나중에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지역구로 나갈게. 성동격서. 예. 아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거는 뭐 당연히 국민의당에서는 정말로 국민의당을 살리고 싶으시면은 당대표로 나오실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서 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셔야죠 하는 요구들에 대한 답인데 본의 아니게 박원순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슴이 약간 콩닥거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박원순 시장 성향상 이걸 밟아버릴 수도 없고 그런 성향도 아니잖아요. 아주 아작을 낼 수도 없고. 양보를 받은 입장이라. 그렇지. 또 박원순 시장이 좀 착해요. 근데 그때는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네. 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박원순은. 안철수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고. 근데 그거 보셨습니까? 이현주가 안철수를 디스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사위가 그러니까 뭐 전라도에 사위 이렇게 와서 오잖아요. 사위가 밖에서도 이렇게 칭찬받고 그런 사위여야지. 처갓집에 와도 암탉 잡아주고 그러지. 밖에서는 욕 드시고 왜 처갓집에 와서 사위 받아달라고 하냐고. 살충제 뿌린 닭은 줄 수 있어요. 왜 이래? 안철수 씨를 그렇게 욕하시더라고. 이현주가요? 이현주 세요. 요즘에. 세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연기거나 트릭이라고 해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막 해보면 그래서 제가 김현 의원이 했던 말을 좀 상당히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게 했던 게 이현주 스타일을 니들은 모른다 이거잖아요. 정치인들만 알잖아. 그분들이 봤을 때 이현주는 안철수랑 짬짬이로 나간 선거가 아니야. 빡쳐서 나간 거야 이렇게 빡쳐서 안 받아주니까 빡쳐서.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모양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정말 정치는 생물이라고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연대를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뒤에서 야 내가 뭐 한 자리 줄게 밀어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려고 나갔다라기보다는 캐릭터상 그렇게 깊은 뜻을 갖고 나갈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평이고. 근데 나중에 또 어떤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뭐 안철수와 연대하는 쪽, 뭐 단일화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하는 쪽으로 가면 또 그러려고 같이 하는 그런 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야기가. 선거 과정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를 까는 것이 선거의 일종의 철칙 같은 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현주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막 비판하는 것들이 자기 존재감 부각시키긴 좋아요. 그래야 언론에 어떤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감정이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렇게 시작하려고 준비했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감정이 나 죽어도 못 먹어도 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 정치인들도 사람이라 감정 상하면 그 봉합이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문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김현 의원, 김민석 두 분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바른정당에 대한 구애가 굉장히 도가 지나쳐요. 아하. 국민의당 지금 당대표 선거 토론도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가요. 당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은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현주의 저는 그 발언이 좀 섬찟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나를 따라온, 그러니까 또는 국민의당을 따라온 당원 동지들 말하는 게 지역의 이제 지방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연설을 해요. 그 워딩이 좀 좀 섬찟하게 들렸어요.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캐스팅 보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혜원도 발언을 세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훨씬 큰 당들이 자기들
연대 또는 흡수,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해운의 워딩이 세지는 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존재감을 계속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는 합리적 보수야. 왜 니들한테 우리가 흡수되니? 우리 쪽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 보수에서 합리적을 빼고 그냥 보수가 되기 위해서 이해운이 더 세게 나가는 거군요.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이제 바른 정당 사람들이야 실제로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간다고 보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예.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합치게 된다고 보는데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받아줄 게 자명한 사람들은 결국은 살아남으려면 바른정당과 연대 또는 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철수 씨죠. 그런 경쟁들을 하더라고요. 후보 토론에서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당대표가 뽑힌 뒤에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하면 그런 질문들에 꼭 바른정당이 등장해요. 너무나 떳떳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냥 저도 예전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 사람들도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만 안 했듯이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 오니까 이게 슬금슬금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미 뭐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그때 박차고 나갈 때부터 대충 눈치는 까고 있었어요. 예. 조원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인데 홍준표의 박근혜 출당론에는 한계를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 방송에서 뭐 이야기 중복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아무리 홍준표가 나는 25%든 대선 주자라고 당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25%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이. 예. 근데 안 나와. 반토막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기하고 숙고하고 하겠죠.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친박근혜 이미지를 벗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정계 개편의 중심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깨진 당을 다시 뭔가 모멘텀을 줘야 되잖아요. 바른정당을 대부분 우리가 다시 흡수했다라든지. 근데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친박이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이 때문에. 그러니까 친박을 제거함에 있어갖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사실은 친박의 그 박이잖아요. 박근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끌어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연일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멘텀이 없으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 번질 수 있냐면은 계속 그랬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언젠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100일 지나도록 빠질 기미를 안 보이고 있는데 점점 올라가죠. 그 사람들도 뭔가 딛고 일어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극약 처방으로 이제 박근혜는 출당시키고 바른정당과 합당을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홍준표는 깨달았을 거예요. 나의 한계가 뭔지를.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조원진이 지금 전에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한 명으로 바꿔서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아마 출당당했을 걸로 그 당을 하나 또 만듭니다. 예. 대한애국당. 정말 당명 트렌디하네요, 진짜. 이 곰돌이께서 예.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출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모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홍준표 씨는 잡놈이다. 내가 29살 때부터 정치한 사람으로 홍준표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시 잡놈이 잡놈을 알아보네요. 멋있어. 표준어로 독인 개긴이라고 하죠. 이제 그 표준어가 아닌 뭐 사투리나 일부 잘못된 건 도찐 개찐 이렇게 하는데 동족상잔이라고도 하잖아요. 홍준표를 잡놈이라고. 얘도 참 본인도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더 심하지 않아요? 잡놈이 다른 잡놈을 잡놈이라 욕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상인가요? 예. 그렇구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그들 간에도 생각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치라는 거 그런 명분이 있다고 봐요. 박근혜가 뭘 잘못했냐 하는 사람도 있죠. 저쪽 사람들도. 지금 여전히 있죠. 많아요. 예. 국민적 공감이 없을 뿐이지 그들 사이에는 그 맹신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배신자론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진영 논리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모시던 주군이 저렇게 망가졌을 때 같이 구했어야지 어떻게 같이 탄핵할 수 있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정도까지는 먹히는 프레임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저는 좀 비굴해지거나 배신자라고 느낌이 오더라도 정말로 정확한 명분,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결행하는 것이 맞아요. 한편에서는 배신자라는 소리 듣겠죠. 실제로 그런 배신자라는 소리 듣는 분들이 현재 지금 여권에도 많이 있어요. 네. 어떤 배신과 안 배신의 프레임 속에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의 출연자들이랑 연관이 있었고 좀 그렇긴 한데 김민석 원장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 배신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내용 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배신 프레임에 섞여서 있는 사람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예. 위치가 예. 그렇죠. 예.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들이 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미안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와서 열과성을 다해서 그런 빚을 갚아내서 다시 자기 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 뼈의 그러냐면 노력이 필요하죠. 예. 송 작가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건데 아무리 노력해봐야 너는 배신자였어라는 그 낙인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적 문화는 그런 거 있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거라고 하는 그 낙인찍기도 하나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사실은 배신자들이 가장 열심히 합니다. 김문수 보면 그렇죠. 네. 예. 하태경이 그렇고요.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논리라기보다는 현재는 이제 저희들 때 세대만 해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뭐 못 받아들여서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독수리 고용제 김영삼 대통령 따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오신 분들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영재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 장관 많이 가셨어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 예. 그런 분들이 우리 진영에 와가지고 심지어 손학규까지 우리의 어떤 인재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진짜로 많이 걸렸어요. 저도 손학규 보면 배신해서 넘어온 사람 같은 그런 느낌. 결국은 그분은 속담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했어요. 그 이 사람들의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견고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트위터를 읽어드릴게요. 대한애국당의 성공을 빕니다.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일, 애국당밖에 없습니다. 숭고하네요. 그러면 이게 정식으로 창당이 되면 이게 약자가 애국당이 되나요? 대당이 되나요? 대당이 되겠는데. 아, 대당. 대당한데요. 대당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탄압을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자유화님의 트윗입니다. 와, 오늘 대한애국당 서울시당 창당대회 유튜브 방송 전부 저작권 이유로 삭제당했다. 정말 너무한다. 이것도 우파 탄압인가?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창당대회 중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음악이나 이런 게 나오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그렇죠, 차단이 그렇죠.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우파 탄압이라고 하면 유튜브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거네요? 유튜브 미국이잖아요. 유튜브 한국이 구글이요. 구글이면 미국이 본사잖아요. 그렇지만 구글 코리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선거입니다. 네. 안철수가 단독으로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캐스팅 보트조차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원병의 우리 황청화 후보 만만하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황청화 후보가 안철수랑 붙는 거는 스토리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 당장이 뭐 약체인 걸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이야기 먼저 좀 해주세요. 한명숙 총리 나오시는 거 한 번 더. 8월 23일이죠. 예. 이 방송이 내일. 나가고 나면 내일이네요. 네. 예. 8월 23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십니다. 만기 출소입니다. 예. 여기에 황청화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갈 거고요. 거기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오시면 되고요. 뭐 백합꽃이라든 이런 꽃도 좀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건 안철수 씨는 서울시장 나가는 건 그냥 페이크라고 하죠. 페이크. 사람들이 거기 이미지 모아져 있을 때 마치 나중에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지역구로 나갈게. 성동격서. 예. 아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거는 뭐 당연히 국민의당에서는 정말로 지금 국민의당이 8월 27일 날 전당대회가 있죠. 그리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재밌는 말이 나와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씨의 발언입니다. 만일 당대표가 된다면 서울시장 후보의 당대표를 갖고 나가나 사퇴하고 나가나 하는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그런 상황 되면 당연히 사퇴하고 나간다.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니, 뭔가 낚시에 낚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봐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지가 그러니까 뭐 전라도에 사위 이렇게 와서 거잖아요. 사위가 밖에서도 이렇게 칭찬받고 그런 사위여야지. 처갓집에 와도 암탉 잡아주고 그러지. 밖에서는 욕 드시고 왜 처갓집에 와서 사위 받아달라고 하냐고. 살충제 뿌린 닭은 줄 수 있어요. 왜 이래? 안철수 씨를 그렇게 욕하시더라고. 이현주가요? 이현주 세요. 요즘에. 세네. 아무리 그게 연기거나 트릭이라고 해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막 해보면 그래서 제가 김현 의원이 했던 말을 좀 상당히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게 했던 게 이현주 스타일을 니들은 모른다 이거잖아요. 정치인들 살리고 싶으시면은 당대표로 나오실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서 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셔야죠 하는 요구들에 대한 답인데 본의 아니게 박원순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슴이 약간 콩닥거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박원순 시장 성향상 이걸 밟아버릴 수도 없고 그런 성향도 아니잖아요. 아주 아작을 낼 수도 없고. 양보를 받은 입장이라. 그렇지. 또 박원순 시장이 좀 착해요. 근데 그때는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예. 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박원순은. 안철수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고. 근데 그거 보셨습니까? 이현주가 안철수를 디스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사위